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집 살 때 집은 보고 왔는데 무엇을 보고 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을 때 있었죠. 집 살 때 쓸데없는데 제발 꽂히지 마십시오. 뭐 하세요 지금 바닥에서? 왜 그렇게 기어다니세요? 바닥 찍힌 거 보고 있어요. 나는 바닥만 깨끗하면 되거든요. 바닥은 돈이 문제지 언제든지 교체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저 바닥만 깨끗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험하지만 바닥 교체해주는 집 구해줄까요? 그만 일어나셔서 우리가 집 살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부터 보기로 해요. 아파트 살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와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얼마 전 손님이 집을 사기 위해서 사무실에 왔어요. 사무실에 왔는데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안 보고 빈집만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집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집을 정말 사셔야 될 사람이면 거주하고 있는 집도 보고 빈집도 보고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요 집도 보고 그리고 집을 사야지. 빈집만 보고 생애 처음 구입하는 집을 선택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파트 구입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말을 안 해요. 이사 날짜는 물론 평형을 물어봐도 집 보고 결정하려고요. 이 지역 아파트 구조 전부 다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힘 빠지고 난감한 손님이죠. 집을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를 갈아타게 하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 투자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집을 보는데 살든 안 살든 그것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집을 처음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낯가림이 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집 보는데 예상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도하기 위해서 나온 매물, 매수하기 위해서 집 보는 것인데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집 본다고 사실 모두 구입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집을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내부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을 조사하고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어야 되고 학원이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나는 진짜 마트가 가까워야 된다. 또 술을 잘 마시러 나가니까 나는 상권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인접해 있어야 되거나 공원이나 복지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을 먼저 정하고 확인해서 적합한 단지를 찾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무턱대고 집부터 정해두고 돌아서 보니까 학교 갈 때 횡단보도도 몇 개나 건너야 되고 초등학교가 멀어서 안 되고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서 안 되고 이 집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집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방향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죽어도 앞이 확 트이고 조망 좋은 집을 찾는 사람에게 남양집이면서 일조권 좋은 집을 갖다 바쳐도 아우 답답해요. 나는 남양 필요 없어요. 동양도 좋고 서양도 좋으니까 앞이 확 트인 집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실을 이쪽으로 설계했으면 조망이 나오고 좋은데 설계를 잘못했다고 투덜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실이나 안방 방향은 남향이거든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건물은 거실 방향이 동서남북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은 남향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앞에 트인 조망을 보기 위해 북향으로 거실을 내기도 하고 서향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향집은 겨울에 너무 춥고 서양집은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방향은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는 더위 같은 거는 상관없으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집을 원한다면 남서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 아침에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남동향이 좋습니다. 동향이나 남동향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남서향이나 서향은 겨울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약되고 여름에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요즘 난방이나 냉방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보일러 돌리면 되죠. 난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라 아침 햇살이 걱정이 되면 암막 커튼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무 방향을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난 탑층하고 1층은 안 보고 싶어요. 한 라인에 1층과 탑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1층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선호합니다. 워낙 층간소음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 1층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1층이나 탑층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일반 기준층보다 선호하는 사람이 작다는 것을 감안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는 아이가 있는 사람이 선호한다면 탑층은 어떤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예민해서 내 머리 위에 발자국 소리 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몇 층에서 몇 층까지가 로얄층인가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저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층이 로얄층이 되죠. 엘베 점검할 때 내려가야 하는데 엘베가 올라가고 있을 때, 잠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거실 앞에 자연을 눈앞에서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집 사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층을 선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 40층에 이사를 했는데 첫날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화재나 지진이 나면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나?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야 하나? 뛰어내려가도 죽고 구조를 기다려도 역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으로 키워서 잠을 못 잔 저층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주변 파악을 하고 아파트 단지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집을 보기 시작해야죠. 공동현관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엘베입니다. 여보, 이 아파트 엘베 너무 좋지. 새 집에 엘베 한 대가 있어도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2대니까 좋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라인에 새 집이 있을 때는 엘베가 2대가 있어야 좋습니다. 어디가 로얄동인데요? 어디가 로얄층인가요? 로얄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확 트인 조망이 있는 조망동이라도 남향이 아니고 남동이나 남서방향이라면 남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로얄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사이드로 조망이 보이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춰졌다면 좋아하는 층이 5층이 될 수도 있고 15층이 될 수도 있고 30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난 시끄러운 집은 질색이야 하고 조금이라도 조용한 속집을 구입하면 다음에 매도할 때 거래가 잘 안 되거나 매매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끄러워도 도로를 물고 있는 집이 재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아파트 역시 도로를 접하고 있는 갓집 라인이라도 앞이 트인 집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입니다. 분명 남양집인데 햇빛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는 집이 있거든요. 집을 볼 때 거실 문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한겨울 동짓날 전후로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동향이나 남동향은 아침에 해가 잠시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는 집이 많지만 앞에 그리고 옆 건물에 따라 조금 더 오래 들어오는 집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이 많이 높거나 옆에 건물이 삐딱하게 앞으로 나와서 있다면 건물 때문에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조권이 안 좋은 거죠. 옆이나 앞에 건물 방향이나 높이에 따라서 일조권이 무조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얄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층, 내가 좋아하는 라인이 본인이 원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로얄동과 로얄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얄동이라든가 로얄층은 금액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면 저는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로얄동이라 그러고 로얄층이라고 말하는 집을 구입하고 싶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매수하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로얄동, 로얄층을 찾으시면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를 하고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 집을 구입하겠다고 하시면 로얄동, 로얄층보다 내 가진 돈과 내가 좋아하는 라인과 조건에 부합하는 위치가 좋은 집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지역 아파트 매물을 소개해주는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집을 보러 가면 유튜브 영상으로 모두 보았다고 사람들이 정말 집을 안 봐요. 저 사람들이 과연 집을 보러 온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보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 집 인테리어 잘 돼 있던 집 맞죠? 할머니가 살던 집 맞죠? 아이가 있던 집 맞죠? 이렇게 기억해 옵니다. 집 상태는 거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집을 안 봤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 사람들이 집을 그냥 그렇게 쓱 둘러보고 나왔을까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상세하게 안 본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소장들이 일일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든 수납장이나 드레스룸을 보여드리면 손님들은 따라와서 보시면 되는데 주인이 있어 미안하다는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이 더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남편은 거실 밖을 보고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어느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집의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여기 오세요.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 좀 보라니까요. 유치원 원생 현장 학습 가듯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집 볼 때 꼼꼼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바닥은 많이 찢겨 있는지, 타일은 파손이 안 되었는지, 혹시 문 뒤에도 보고 거실이나 걸레바지가 찢겨 있는지도 잘 살펴보고 문이나 싱크대 파손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정을 봅니다. 혹시 천정에 누수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새로 천정만 도배가 되어 있으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천정은 도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벽체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정만 도배를 한 흔적이 있다면 거주하시는 분에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벽 구석이나 드레스룸에 곰팡이가 핀 집을 많이 봅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습기가 없으면 대부분 환기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소홀해서 발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배할 때 곰팡이 약품 처리하고 도배한 후 환기만 잘 시켜도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다면 그런 집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콘크리트 양생하면서 생긴 실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보, 물 틀어봐. 물은 꼭 틀어봐야 된다 하더라. 집 보러 가면 빠지지 않는 절차가 수도 물 틀어보는 것이죠. 수압이 약한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장실 물을 내리면서 싱크대나 세면대 물을 동시에 틀어보면 바로 수압을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수압이 약한 집은 동시에 사용하면 한쪽은 급격하게 물이 작게 나오거든요. 저도 강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이 마음에 든다면 방문했을 때 강아지를 키우는 환경을 보고 오셔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강아지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집이면 상관없겠지만 그야말로 개판인 집이 있습니다. 마루나 걸레바지 상태가 안 좋은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아지가 대소변 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마룻바닥 손상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난 집을 매수해서 완전 리모델링해서 살겠다는 분들은 구조가 좋은 집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조 타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실과 방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 형태를 판상형이라 하고요. 방 3개가 모두 둥글게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를 타워형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판상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타워형으로 된 집도 있습니다. 타입별로 장단점은 있고요. 선호하는 타입은 판상형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주방에 창문이 없는 집이 있어요. 이런 구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수리할 때 창문 내면 되죠?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은 무조건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조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벽이나 기둥, 대피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구조만 좋으면 돈이 문제지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집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주인이에요? 난 주인만 살았는 집 사고 싶어요. 세입자가 살아도 주인보다 더 관리 잘하고 사는 집도 있고 집주인이 거주해도 평범하지도 않고 최악의 집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집 팔려고 하면 그 집 주인 상당히 힘들 겁니다. 사람 성향이니까 그것도 너무 집주인만 살았는 집을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 얼마예요? 다른 집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얼마 깎아주실 건데요? 집은 현장에서 콩나물값 흥정하듯이 깎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집이 좋아도 좋다고 바로 표현하는 것보다 표정 관리 잘하고 사무실에 오셔서 부동산 소장에게 말을 하면 조정해 드립니다. 이 집이 급한 매물이다. 아니다. 이것은 부동산 소장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네요. 때론 정말 급하신 손님이 노골적으로 급한 마음을 부동산에 다 쏟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전 아무리 급해도 너무 급한 표시는 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사모님, 이 집 얼마까지 깎아주시면 제가 살게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가격을 띄워보시는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금액에서 조금 조정해야 거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집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전부 다 구조를 보고 싶어요. 평수는 28평 이상이면 됩니다. 원하시면 모두 보여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13개 단지를 평형별로 모두 보면 5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매매 한 건 하려면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메모지와 볼펜을 주면서 전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볼 때마다 모두 메모할 필요는 없다. 체크리스트에 아무거나 채워넣지 마라. 위치나 구조가 별로인 집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아파트를 기준으로 다음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서 좋은 집만 기억하고 나머지 집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마지막 13개 단지를 보고 기억에 남는 아파트만 기억하면 된다. 다음에는 그 단지만 집중적으로 집을 보고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죠. 아파트 위치도 좋고 구조도 괜찮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도 괜찮다 싶은 아파트 한두 단지만 기억해 오라는 거죠. 현장에서 기억해 오면 내가 본 집 중에서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면 될 것이고 아직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조건에 맞는 아파트 중에서 부부가 의논하고 결정이 나면 저한테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결정한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매물 나왔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계획이나 기준 없이 집을 보러 다니면 쉽게 지쳐버리거든요. 내가 찾는 위치도 아닌 집을 왜 보냐고요. 금액도 안 맞는 집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한 돈을 만들 수 없다면 돈 안 맞는데 그 집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집 보러 갈 때 쭈삣쭈삣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안한 부분은 부동산 소장이 모두 양해를 구합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옷장이나 닫힌 문만 벌컥벌컥 안 열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부동산 소장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을 열어서 모두 보여드립니다. 양해 없이 커튼을 긋고 밖으로 보았다고 예민한 사람은 부동산 보고 다음에는 손님 모시고 집 보러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방문할 때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집 골라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인생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